빠르게 와주셨네요. 아, 진짜요? 포항집에 이제 도착하셨구나. 그랬더니 방송이 딱 시작됐어요. 네, 꼬님하고 내 사랑 포항님 칼 입장 감사해요. 오늘 잘들 보내셨어요? 저는 오늘 밤에 한 8시쯤에 와서 읽기 방송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조금 짧고 재밌는 책이 뭐 있나 한번 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가진 책 중에 가장 짧은 책을 찾아냈는데 펼쳐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아, 아까 방송국에서 보셨구나. 뭐냐면요. 이거 저 완전 어릴 때 봤던 책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되게 유명해졌나봐요. 이름도 기억해. 트리나 포울러스 거. 맞나? 네, 오늘은 책 읽는 방송입니다. 일단 사탕은 다 먹고 오늘 저녁에 당신에게 정년퇴직으로 마지막 퇴근길을 함께하는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불금이네요. Remembering the Night. 제목이 잘 안 보였어요? 전어선 씨께서 아, 이거요? 제목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파드가 디스포스 씨가 함께하는 Your Love입니다. 이거 옛날에 샀을 때 되게 조그만 작은 책도 있었어요. 영어로 써있는. 근데 어릴 때라 그거는 버려버렸나봐요. 그것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어릴 때는 영어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서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영어가 그 교과서에 실렸어요. 초딩 때까지는 없다가 그래서 초딩 때는 그 엄마가 스스로 공부하셔가지고 윤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하시는 김에 저 가르쳐주고 저 친구랑 같이 데리고 저녁은 잘 먹고 왔어요. 오늘 목을 쓰기 위해서 아주 기름지게 잘 먹고 왔어요. 한석규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오늘 배 불렀는데도 억지로 저녁 먹고 왔어요. 기력 딸리면 안 되니까. 김선생 전화 받는 거 싫었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몰랐는데 다 크고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현명하게 아이들을 키웠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빨리 허기지니까. 배신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거 그쵸? 그래서 항상 공부시키실 때도 억지로 안 시키시고 친구 데렸다가 같이 시키셨어요. 재밌으라고. 생각해보니. 방학 때는 언니랑 저랑 언니 친구랑 제 친구랑 이렇게 4명씩 데리고 와서 그 다음 학기 거 수학 한 권씩 하고 예습. 근데 저는 어릴 때는 공부 되게 싫어했대요. 치킨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어릴 때는 막 책 읽어주면 딴짓하다가 막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그 이제 다 같이 여름방학에 그 수학책 한 권씩 할 때는 하기 싫어서 그날 어치의 양을 하루 종일 붙잡고서 막 딴짓하면서 하고 이랬대요. 오늘 책 읽기 방송 할 건데요. 저 어릴 때 좋아했던 책 말가이아이. 저 막 유딩 때부터 선생님이 이러셨대요. 얘는 과학자 시켜야 된다고. 되게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혼자서 되게 잘 논대요. 남들이 뭐 그런 거 남들 눈치를 안 보고 너무 집중해가지고 제가 뭐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말 걸면 듣지도 못한대요. 근데 막 그래 놓고서는 무슨 발표회 같은 거 하면 그 왜 어릴 때는 완전 어릴 때는 애들이 잘 못하잖아요. 연습했던 거를 막 앞에 나가면 쭈삣거리면서 잘 못하니까 제가 맨날 중앙에 서가지고 야 너 이렇게 막 이러고 엄청 어릴 때부터 선생 기질을. 스타봉님 어서 오세요. 저 이제 책 읽을까요? 이 책 그림도 되게 귀여워요. 이게 뭐냐면 벌레가 나는 거예요. 아래서. 시험 잘 봤어요? 시험 모레예요. 저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내꺼님 또 저거 다운됐나봐, 인터넷. 아하. 내꺼님이 말없이 사라지시는 분이 아닌데, 심지어 이 방송을 위해서 그 사무실에다가 데스크탑 하나 더 설치하셨대요. 업무에 방해받지 않고 아프리카 틀어놓으시려고. 네, 아리부아하는 그림. 근데 저기 중국이라서 가끔 한 번씩 저렇게 인터넷이 전체가 다운이 된대요. 뭐 때문인지 몰라도. 헐. 자, 시작해요. 1장. 제 1장. 이 책은 글씨가 다 손글씨로 써 있어요. 대장님 방송에 대해서 열의가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쵸? 니코니코 찡님 어서오세요. 러브라이브 니코니코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리오는 장난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 회장님은 막 그 다시보기 들어가셔서 다시보기에 별을 선물하시는데 그러면 그 다시보기 날짜가 늘어난대요. 흐물흐물님 어서오세요. 제 1장 시작할게요. 옛날에 줄무늬 진 작은 애벌레 한 마리가 오랫동안 자기의 둥지였던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아, 안녕.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세상은 참 찬란한데?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곧 자기가 태어난 곳인 나뭇잎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또 다른 잎을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잎을, 또 다른 잎을. 이리하여 점점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자라났습니다. 영어책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먹는 일을 중단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삶에는 그냥 먹고 자라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과 같은 삶은 재미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는 자기에게 서늘한 그늘과 먹을 것을 제공해주던 그 다정한 나무에서 기어 내려왔습니다. 그는 그 이상의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나무에서 얘가 기어오고 있어요. 귀여워. 땅 위에는 온갖 신기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풀, 흙, 땅속의 구멍들, 그리고 작은 벌레들. 모든 것이 그를 황홀케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그를 만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네, 어린이한테는 좀 심오하죠? 그래서 되게 여러 번 읽었어요. 렉스터님 어서 오세요. 그러던 중 자기처럼 기어다니는 다른 애벌레들을 만났을 때 그는 몹시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는 일에만 열중하느라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지난날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삶에 대해서 나보다 더 아는 게 없구나 하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고자 왜요?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는 길을 쓰고 기어가고 있는 애벌레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나 사방을 둘러보니 하늘 높이 치솟아 있는 커다란 기둥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들 틈에 끼어서 기어가다가 그는 알아냈습니다. 그 기둥은 바로 무더기져 쌓여서 꿈틀거리며 서로 밀치는 애벌레들의 덤이었다는 것을. 애벌레로 이루어진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베로니크님 어서 오세요. 애벌레들은 애써 꼭대기로 오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는 구름 속에 가려워져 있었으므로 거기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줄무늬 애벌레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봄철에 물이 오르는 나뭇가지처럼 새로운 흥분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내가 찾고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여기 기둥 있고 그 위에 구름에 가려져 있대요. 네꼬님 다시 나타나셨네요. 설레는 가슴을 안고 줄무늬 애벌레는 한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얘네 왜 이러고 있는지 너 아니? 나도 금방 도착했어. 아무도 설명해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모양이야. 저렇게들 어딘지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바쁘게 야단들이니 말이야. 그는 대답했습니다.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고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모두들 저렇게 달려가고 있는 걸 보니 아마 틀림없이 굉장히 좋은 것이 있을 거야. 아니요, 나도 더 이상 시간이 없어. 하고 그는 그 더미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목소리 바꿔서 더 몰입이 돼요. 네꼬님 살아나셨군요. 축하해요. 줄무늬 애벌레는 새로운 충동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생각을 제대로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애벌레들이 그의 옆을 지나 그 기둥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할 일이란 단지 한 가지뿐이로군. 그도 밀고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그 애벌레로 이루어진 기둥 속에 들어갔대요. 그림. 여기 까만 애가 줄무늬 애벌레예요. 처음 뛰어들어 얼마 동안 더미 속에서 보고 당한 것은 충격적인 사태였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사방으로부터 밀리고 채이고 밟히고 했습니다. 밟고 올라서느냐, 밟히느냐 였습니다. 그는 밟고 올라섰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뛰어든 더미 속에는 이제 친구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엽던데요, 저 어릴 때는. 동료들이란 다만 하나의 위협이요, 장애물일 뿐이었으며 그는 그들을 발판으로 삼고 기회로 이용할 따름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올라가겠다는 이러한 외골의 생각이 정말 도움이 되어서 그는 상당히 높이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자기의 자리를 간신히 지키고 있는 것이 고작인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이럴 때에는 그의 내부에서 불안의 그림자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지? 하고 그 그림자는 속삭였습니다. 몹시 화가 치밀어 오른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그 불안의 그림자를 향해서 꽤 고함을 질러버렸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생각해볼 틈도 없고. 이때 그가 밟고 있던 작은 노랑 애벌레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고 있었어. 줄무늬 애벌레는 얼버무렸습니다. 나도 말야.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궁금했거든. 그치만 알아낼 도리도 없고 해서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버렸어. 이러한 자신의 말이 바보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걸 보면 틀림없이 거기는 좋은 곳일 거야. 그녀는 다시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꼭대기까지는 얼마나 남았을까? 줄무늬 애벌레는 엄숙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밑바닥도 아니고 그렇다고 꼭대기도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중간쯤에 있는 거겠지 뭐. 정말 그렇겠네. 하고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줄무늬 애벌레에게는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외골의 집념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내가 방금 이야기를 나눈 그 애벌레를 어떻게 밟고 올라설 수 있지? 줄무늬 애벌레는 되도록이면 노랑 애벌레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올라가는 유일한 통로를 막고 서 있는 그녀와 만나고 말았습니다. 자, 내가 올라가느냐, 이거다! 라는 말과 함께 그는 단호하게 그녀의 머리를 밟고 올라섰습니다. 신제갈량님 어서 오세요. 자기를 바라보는 노랑 애벌레의 시선에서 그는 자기 자신이 무서운 놈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꼭대기에 무엇이 있든 과연 이런 행동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단 말인가? 줄무늬 애벌레는 밟고 있던 노랑 애벌레로부터 기어 내려와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그러자 노랑 애벌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혼잣말을 하고 있던 너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저 위에 뭔가 있을 거라는 희망 속에서 지금의 이 삶을 참을 수 있었어. 그런데 그 뒤로부터는 내 생각에서 그런 희망은 떠나가 버렸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 일단 밟고선 다시 미안하다고 말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자신이 이러한 삶을 얼마나 싫어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었어. 그러나 지금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다정한 눈빛 속에서 나는 자신이 이 삶을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너와 함께 기어다니거나 풀을 먹는 그런 일이야. 줄무늬 애벌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르게 생각되었습니다. 그 기중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하고 그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라가는 일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컨트롤 보이 C님 어서오세요. 예, 노랑 애벌레야. 어쩌면 우리는 꼭대기에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르잖아? 서로 도와주면 곧 꼭대기에 도달할지도 몰라. 그럴지도 모르지. 하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려가자. 하고 노랑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은 올라가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애벌레들이 그들을 밟고 올라왔기 때문에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질식할 것 같았지만 그들은 행복했고 아무도 그들의 눈과 배를 밟을 수 없도록 큰 공처럼 둥글게 뭉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꽤 오랫동안 그냥 그렇게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자신들의 등을 밟고 기어가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동그랗게 뭉쳤던 몸을 펴고 눈을 떴습니다. 그들은 애벌레 기둥 옆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집착에서 헤어나왔어요. 야, 줄무늬야! 직원들 15명이랑 같이 보고 계세요? 5명 외근 중이고 모두 한국어를 배우는 중이라서 각자 비로그인으로 시청. 그렇군요. 조던식스님 어서오세요. 온스님 어서오세요. 야, 줄무늬야! 노랑애벌레가 불렀습니다. 야, 노랑애벌레야! 줄무늬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신선한 푸른 풀밭으로 기어가서 먹고는 낮잠을 잤습니다. 대장님, 스타가 됐어요. 잠들기 바로 전에 줄무늬는 노랑벌레를 껴안았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은 그 무리 속에서 밟히고 짓눌려 있던 것과는 영 다른데? 정말 그래. 그녀는 미소를 짓고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둘이서 연애하고 있어요. 여기 노랑애벌레랑 줄무늬 애벌레. 진짜 귀엽죠? 멋진 형님 어서오세요. 팬클럽 결성주. 지금 벌써 제3장이 됐어요. 제3장. 이와 같이 노랑애벌레와 줄무늬는 풀밭에서 즐겁게 놀며 먹고 그리고 살이 쪄갔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순간순간 모든 애벌레들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척 기뻤습니다. 남자입니다님 어서오세요. 이야기가 빠른 게 좋아요. 성인들을 위한 창작 동화. 오늘은 이거예요. 사실 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건데요.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자, 잠깐만요. 지금 우리 벌레들이 연애를 하느라 바쁘답니다. 방장 잠시 포도 먹고 있어요. 이호시님 어서오세요. 자자자님 어서오세요. 씨 먹으면 안 돼요? 왜요? 계속 이렇게 먹어왔는데? 벌레들의 연애씬. 얼마 동안은 꼭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포옹하는 일조차 시들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에는 틀림없이 무언가 그 이상의 것이 있을 거야. 노랑애벌레는 그가 마음의 평온을 잃고 있음을 알고 그를 더욱 즐겁고 편하게 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생각 좀 해봐. 우리가 버리고 떠나온 그 지긋지긋한 혼란의 세계보다 지금이 훨씬 좋지 않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 아마도 우리가 내려온 건 잘못한 일 같아. 이제 우리 휴식을 취했으니까
그 꼭대기까지 둘이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짝짓기 아닙니다. 그가 말을 받았습니다. 나 좀 봐. 글쎄 제발. 하고 그녀가 간청했습니다. 우리에겐 훌륭한 집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잖아. 그거면 충분한 거지 뭐. 우리의 삶은 외롭게 기어오르는 저들 모두의 것보다 훨씬 나은 거야. 애벌레를 할 수가 없어요. 그녀의 확신은 대단한 것이었고 천천히요.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는 그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기어오르는 삶에 대한 줄무늬 애벌레의 동경은 날로 더해갔습니다. 그 기둥의 모습이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으로 기어가서 꼭대기를 쳐다보며 생각에 잠기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꼭대기는 여전히 구름 속에 가리워 있었습니다. 책이 너무 귀엽죠? 어느 날 기둥 주위에서 쿵 하는 소리가 3번 들려왔고 줄무늬 애벌레는 이 소리에 놀랐습니다. 커다란 애벌레 3마리가 어디로부터인지 떨어져서 쭉 뻗어 있었습니다. 호구님 어서 오세요. 2마리는 죽은 것 같았으나 1마리는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내가 뭐 좀 도와줄까? 하고 줄무늬 애벌레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단지 몇 마디밖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 꼭대기, 그들은 보게 될 거야. 나비들만이. 그 애벌레는 숨이 끊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죽어가는 벌레, 그리고 여기 뽀송뽀송한 얘가 주인공이에요. 예. 무서워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여태까지는 줄무늬 애벌레가 그 기둥에 대한 집착을 못 버리고 잠깐 가서 구경했다가 거기서 무서운 광경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노마님 어서 오세요. 줄무늬 애벌레는 집으로 기어와서 노랑애벌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매우 심각했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알 수 없는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 그 애벌레들이 저 맨 꼭대기에서 떨어졌다는 말인가? 줄무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꼭 알아내야겠어. 가서 그 꼭대기의 비밀을 내가 밝혀내고 말 테야. 그리고는 조금 부드러운 말씨로 물었습니다. 나랑 같이 가서 도와주지 않겠어? 노랑애벌레는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줄무늬를 사랑했고 그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꼭대기가 그 숱한 모든 시련들을 치르고 올라가 볼 만한 곳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쵸? 기어서는 못 간다는 거 맞죠? 그녀 역시 그 위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타임엔드님 어서 오세요. 기어다니는 이 삶이 그녀에게도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 번역체라서 조금 중간중간에 말이 이상한 게 있어서 제가 마음대로 고쳐서 읽고 있어요. 그녀 역시 그 더미가 꼭대기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확신에 찬 줄무늬의 모습을 보니 노랑애벌레는 가겠다고 동의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가지 않겠다는 이유를 그가 수긍할 만한
뚜렷한 말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당황했고 스스로가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쩐지 확신할 수도 없으면서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다리는 것,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랑 애벌레 울고 있어요. 설명할 수도 없었고 증명할 수도 없었지만, 그리고 그녀의 모든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줄무늬와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어 올라가는 것이 높은 곳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 아닐 것만 같았습니다. 안 가겠어 하고 그녀는 마음 아파하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줄무늬는 그녀를 버리고 기어 올라갔습니다. 제4장 노랑애벌레는 줄무늬애벌레가 없어서 쓸쓸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그를 찾으러 날마다 그를 찾으러 그 기둥으로 기어갔다가는 밤이 되면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너무 슬퍼요. 제가 책 읽으면서 잘 울어서요. 지금 잠깐 감정의 전환 좀 해야 되겠어요. 먹으면서. 면접 보고 하는데 더 슬퍼져요. 내꾸님 감동이야 스티커 감사해요. 자, 이제 슬픈 마음으로 매일 갔다가 돌아오는 것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어쩌면 다행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를 발견했더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 그를 따라 뛰어들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네, 감수성이 너무 풍부해서 무야님 어서 오세요. 울지 마. 그녀는 이렇게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느니 차라리 무엇이든지 아무거나 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지? 하고 그녀는 한숨 지었습니다. 조드님 어서 오세요. 순간순간 원하는 게 바뀌는 것 같으니 참. 그러나 틀림없이 뭔가 그 이상의 것이 있을 거야. 마침내 그녀는 무감각 상태가 되어 친숙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날아가요. 어느 날 늙은 애벌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놀랐습니다. 그는 무슨 털 뭉치에 꼼짝없이 잡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사고가 생긴 것 같은데 도와드릴까요? 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만 돼. 지금 이걸 발견했어요, 노랑 애벌레가. 전화하러 가는 흐름.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비? 바로 그 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말해주세요. 나비가 뭐죠? 그것은 내가 되어야 될 바로 그것이야. 그것은 아름다운 두 날개로 날아다니며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지. 그것은 꽃에 있는 달콤한 이슬만을 마시며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운반해준단다. 군대에서 읽었어요. 나는 멋쟁이다님 어서오세요. 나비가 없으면 세상에는 곧 꽃이 모두 없어지게 될 거란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하고 노랑 애벌레가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단지 솜털투성이의 한 마리 벌레뿐인데 나의 내부에 그리고 당신의 내부에 한 마리의 나비가 들어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죠? 얼블루님 어서 오세요. 어떻게 나비가 될 수 있나요? 하고 그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한 마리 애벌레의 상태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절실히 날기를 원할 때 가능한 일이란다. 목숨을 버리라는 말씀인가요? 하고 노랑 애벌레가 물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진 그 3마리의 애벌레가 생각났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단다. 너의 겉모습은 죽어 없어질 것이지만 너의 참된 모습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란다. 삶의 변화가 온 것이지 목숨을 빼앗긴 것은 아니야. 나비가 되어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그 애벌레들이랑은 전혀 다른 거지. 그가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아직 감이 안 오죠? 제목은 꽃들에게 희망을. 자, 이제 한 마리가 변태하는 걸 노랑 애벌레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한 마리 나비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요? 농협 전화번호님 어서 오세요. 하고 노랑 애벌레가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나를 잘 보아라.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내가 마치 숨어버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고치란 피에서 달아나는 곳이 아니란다. 변화가 일어나는 잠시 머무는 여인숙하고 같은 거야. 애벌레의 삶으로 결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거니까 그것은 하나의 커다란 도약이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 너의 눈에는 혹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의 눈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미 나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란다. 오직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것 뿐이지. 네, 동화 방송이에요. 오늘은 성인 동화. 합격한 도령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지. 일단 내가 한 마리의 나비가 된다면 너는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있단다. 새로운 삶을 탄생하게 하는 그런 사랑을. 그것은 애벌레들이 할 수 있는 온갖 포옹보다도 훌륭한 것이지. 아, 저 달려가서 줄무늬 애벌레를 데리고 와야겠어요. 하고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슬프게도 그가 저 더미 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없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만약에 나비로 변한다면 너는 날아가서 나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그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 그도 나비가 되고 싶어 할 거야. 버퍼링님 어서 오세요. 하고 이 새로운 친구가 말했습니다. 노랑애벌레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돌아왔을 때 내가 거기에 없으면 어떡하지? 그가 나의 새로운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냥 애벌레의 상태로 머물러 있겠다고 하면 안 되나? 우리는 애벌레로서 적어도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은가? 기어다닌다거나 먹는다거나 하는 일들. 어떤 식으로든지 사랑을 할 수도 있고, 두 개의 고치가 과연 함께 있을 수 있을까? 고치 속에 갇히게 된다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야. 날개를 가진 화려한 존재로 변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어떻게 자신의 단 하나뿐인 삶을 걸 수 있다는 것인가?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만 되는가? 자신의 고치를 만들 만큼의 확신에 차 있는
한 마리의 애벌레를 보면서 그것은 또한 그녀로 하여금 그 기둥을 멀리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나비에 대해서 들었을 때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야릇한 희망을 간직했습니다. 늙은 애벌레는 비단실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덮어갔습니다. 독후감 옛날에 썼던 거예요. 그는 마지막 실을 뽑아 머리를 감아 덮으면서 소리쳤습니다. 너는 한 마리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단다. 우리는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야기 책도 똑똑히 잘 읽는데. 드디어 고치를 완성했어요, 이 검은 애가. 이 아저씨. 레알. 치킨님 리하예요. 그러면서 노랑 애벌레는 나비가 되는 모험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용기를 얻기 위해서 그녀는 그 고치 바로 옆에 매달려서 자신의 실을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DM 어쩌고 78님 어서오세요. 대장님 애벌레 이거 뭐예요? 어머나!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제대로 되는 것 같으니까 기운도 좀 나고 나의 내부에 고치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들어있다면 나비가 될 수 있는 자질도 어쩌면 있을지도 몰라. 자, 드디어 제 5장이 됐습니다. 아, 올드. 줄무늬 애벌레는 이번에는 훨씬 빨리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제 줄무늬로 돌아왔어요. 그는 밖에서 휴식을 취해왔기 때문에 몸집도 더 컸고 힘도 더욱 셌습니다. 블랙덤님 어서오세요. 환타유님 어서오세요. 네, 오늘 다 읽을 것 같네요. 처음부터 그는 꼭대기에 도달하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특히 다른 애벌레들하고는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만남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랑애벌레에 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런 분들은 채팅 금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애써 노랑애벌레에 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감상적인 생각이 들지 않도록 또 잡념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다그쳐 먹었습니다. 다른 애벌레들이 보기에 그는 그저 단순히 엄격한 것이 아니라 무자비할 정도였습니다. 기어오르고 있는 애벌레들 가운데서 그는 특이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애벌레들에게 적대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꼭대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을 그저 하고 있었을 따름이니까요. 예쁜 나이님 어서오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불평이라도 한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네가 성공을 못했다고 나를 원망하지는 말라. 우리의 이 삶은 험난한 거야. 그냥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의 목적지에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이제까지 잘 해냈지만 마침내 꼭대기에서 빛이 스며 들어오는 지점에까지 이르렀을 때에는 거의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풀풀풀뿔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높은 이곳에서는 거의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여기까지 기어오르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익힌 기술을 총동원해서야 간신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그것은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곳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겉껍질만이 서로 닿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고치 속에 숨어버린 존재와 같았습니다.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는 자기 위에 있던 애벌레가 이렇게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놈들을 없애버리지 않고는 아무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없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굉장한 압력과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비명소리와 함께 몇 마리가 아래로 떨어져 갔습니다. 그러고는 잠잠해졌습니다. 이제는 빛이 더욱더 밝게 비춰왔고 줄무늬 애벌레는 이 새로운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이 기둥의 신비가 드디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세 마리 애벌레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그는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기둥 위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생기게 마련인 일을 그는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좌절감이 줄무늬 애벌레에게 파도처럼 덮쳐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올라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을 때 그는 꼭대기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이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다른 애벌레가 대꾸했습니다. 이 바보야, 조용히 해. 저 밑에서 듣잖아. 저들이 올라오고 싶어 하는 곳에 우리는 와 있는 거야. 여기가 바로 거기라고. 줄무늬 애벌레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렇게 높이 올라온 것이 별것이 아니었다니. 아래에서 볼 때만 좋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구나. 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야, 저기를 봐. 또 다른 기둥이 있어. 저기에도 있고 사방팔방에 다 있네. 기둥이 되게 많아요. 알고 보니까. 줄무늬 애벌레는 실망과 더불어 분노를 느꼈습니다. 내가 올라온 이 기둥이 단지 수많은 기둥들 가운데 하나였다니. 숱한 애벌레들이 기어오르는 것이 아무 곳에도 이르는 길이 아니었다니. 뭔가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게 분명한데. 하지만 다른 무엇이 또 있단 말인가? 나는 멋쟁이다님, 빌라브님 어서오세요. 하고 그는 신음을 했습니다. 노랑 애벌레와의 생활은 아득한 옛날 이야기 같았습니다. 아니, 그런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노랑 애벌레야.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너는 무엇인가 알고 있었지? 그렇지. 기다림이 곧 용기였다는 건가? 그녀의 말이 옳았는지도 몰라. 그녀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려갈 수 있을 거야. 아마 우스꽝스럽게 보이겠지? 하지만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태보다는 훨씬 나을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줄무늬 애벌레는 자기와 같은 높이에 올라와 있는 애벌레들이 갑자기 꿈틀거리는 바람에 더 이상 생각할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모두들 제각기 꼭대기로 올라가는 통로를 찾아서 마지막 안간 힘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밀면 밀수록 꼭대기에 있는 놈들은 더욱더 꼼짝달싹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 애벌레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밀지 않으면 아무도 맨 꼭대기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한번 일제히 힘을 다해서 밀어보자. 위에 있는 놈들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못 올라가게 막고 있을 수는 없을 거야. 그러나 그들의 행동에 돌입하기 직전에 함성과 함께
또 다른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줄무늬는 왜들 그러나 보기 위해서 가장자리로 부비고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뭐게요? 거기에는 찬란한 노란색의 날개를 가진 한 마리의 생명체가 기둥 주위를 자유롭게 빙빙 날고 있었습니다. 멋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기어 올라오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높이까지 올 수 있었을까? 줄무늬 애벌레가 머리를 내밀었을 때 그 날개 달린 존재가 그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존재는 두 다리를 뻗쳐서 그를 움켜잡으려고 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끌려나가기 직전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자 그 빛나는 존재는 그를 놔주고는 슬픈 듯이 그의 두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길은 줄무늬 애벌레가 기둥을 본 뒤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흥분감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지난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나비들만이 하룻고야님 어서오세요. 이곳이 나비란 말인가? 그렇다면 나머지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꼭대기를 그들은 볼 것이다. 모두가 참 이상했지만 진작에 안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노랑 일벌레의 것과 흡사한 저 눈길. 혹시 절대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흥분을 좀처럼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기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도 같았습니다. 그 존재가 데려다 줄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그의 내부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도망쳐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명체의 눈동자를 들여다보았을 때 거기에는 무한한 사랑이 깃들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감동의 눈물이 날라 그래서 잠시 잠깐만요. 직원들이 자기가 다니는 한국어 쌤보다 더 발음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훨씬 예쁘대요. 도움도 많이 될 것 같대요. 감사해요. 예의를 갖추쌤님 어서오세요. 그는 갑자기 삶의 태도를 바꾸고 싶어졌습니다. 다른 이들은 쳐다보기를 거절했던 지난 날들을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꿈틀대면서 싸우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다른 애벌레들이 미친 이를 바라보듯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제6장 그는 방향을 바꾸어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몸을 도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온몸을 쭉 펴고 모든 애벌레의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그 눈들이 제각기 다 다르면서 그토록 아름답다는 것에 놀라웠고 과거에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또한 놀랐습니다. 그는 애벌레 하나하나에게 속삭여 주었습니다. 내가 꼭대기까지 갔었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거의 아무도 그의 말을 주위에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올라가는 일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한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공연히 샘이 나서 그러는 거지?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서. 그러나 몇몇 애벌레는 그 소리에 충격을 받았고 그의 말을 좀 더 잘 들으려고 올라가던 걸음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안녕 고양이님 어서 오세요. 그들 중에 하나가 고뇌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더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마. 우리는 지금 어쩔 도리가 없잖아. 안녕하세요. 강조아님 어서 오세요. 아, 제 방송 보고 오셨군요. 환영해요. 줄무늬 애벌레의 대답은 이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줄무늬 자신도 놀랐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날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나비가 될 수 있는 거야.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야. 자기 자신의 말 속에서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그가 높이 올라가려는 본능을 엉뚱한 쪽으로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치원쌤이에요. 줄무늬 애벌레는 자기 내부에 나비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기쁨에 취해서 모든 애벌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그림이 애벌레들 하나하나에 다 나비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반응은 전보다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눈동자에 어려있는 두려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혹은 대꾸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즐겁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사실은 감당하기 벅찬 것이었고 도저히 사실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여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그 기둥에 비춰져 있었던 희망의 빛은 사라졌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비현실적인 것 같았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비비마스터님 어서오세요. 나비에 대한 꿈도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덜컥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 기둥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잔혹도가 아니에요. 그는 꿈틀거리며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없는 채로 맹목적으로. 나비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았지만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애벌레가 빈정거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무턱대고 믿을 수 있냐? 땅에 있으면서 기어오르는 게 우리들의 삶이야. 우리들의 모습을 암만 들여다봐라. 우리들의 내부에 나비가 있을 법이나 하니? 최선을 다해서 애벌레의 삶이나 즐기는 거야. 어쩌면 그가 옳은지도 몰라. 나는 무슨 증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다면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니까 내가 단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단 말인가? 하고 줄무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아픈 가슴을 안고 자기의 속삭임을 들어줄 만한 눈동자를 찾으면서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나는 나비를 보았어. 삶에는 뭔가
보다 더 충만한 것이 있을 거야. 어느 날 드디어 그는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슬픈 마음으로 줄무늬는 지난날 노랑애벌레와 함께 자기가 뒹굴면서 놀던 그 옛날의 풀밭으로 기어가 보았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멀리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몸을 움츠리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 노란색의 생명체가 눈부신 날개로 그에게 부채질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나? 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속의 존재의 행동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더듬이로 그를 쓰다듬어 주었고, 귀여워. 무엇보다도 사랑에 넘치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던 자신의 말이 사실처럼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금 떨어진 곳까지 걸어갔다가는 날아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따라오라는 듯이 몇 번이고 그러기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따라갔습니다. 격정적. 그들은 어느 나뭇가지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지에는 찢어진 고치가 2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노란색의 존재는 그녀의 머리를, 또 그 다음에는 꼬리를 자꾸 그 중의 하나에다가 들이밀었습니다. 무당무당님 어서 오세요. 그러고는 그에게로 와서 그를 어루만졌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꼬리를 넣는 신용을 하고 있어요. 그녀의 더듬이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줄무늬 애벌레는 그녀가 무엇인가 말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도 같았습니다. 서로 언어가 다른가 봐요. 나비랑 애벌레랑. 마침내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기어 올라갔습니다. 또다시. 점점 어둡고 캄캄해지기 시작했고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그러는 동안 노랑나비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똑같은 공포를 노랑나비도 다 견딘 거죠? 그러던 중 어느 날 나비가 됐어요. 여기 지금 끝 이렇게 써 있어요. 끝. 끝. 아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그 기둥들에서 애벌레들이 다시 다 내려가고 있어요. 기둥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수많은 고치가 생성됐어요. 수많은 나비가 태어났어요. 감동적이죠?
동화가 너무 어려워요? 끝났어요. 왜 일러스트레이터를 다시 고용해요? 전 여기 그림 너무 좋던데. 여기 글씨도 하나하나 다 손으로 쓰고 글씨 중간에 막 노랑애벌레 있을 때 노랑애벌레 글씨 옆에다가 애벌레 그림도 하나 그리고 내꾸님 별풍선 선물 감사해요. 해석하려면 안 되는 거겠죠? 해석할 거 딱히 없는데 얘네가 그 본능적으로 올라가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뭐예요? 내꼬님?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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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꼬님, 1111, 항상 널 생각하고 있어. 1111 처음 봤어요. 감사해요, 내꼬님. 수고하셨다는 선물이에요? 오랜만에 저도 이 책 봐서 좋은데. 미약하지만 하트 윙크를 보내드릴게요. 미약하긴 하지만 조준을 먼저 하고 됐나요? 잘 갔어요? 하트 윙크? 1111 처음 보셨어요? 저도 1111 처음 봐요. 그러면 이쯤에서 1시간 동안 읽었네요, 진짜로. 진짜네. 이쯤에서 근데 대장님, 네, 1시간 좀 넘게 읽었네요. 노래 갈까, 노래? 신청곡 있으신가요? 내꼬님? 아니면 내꼬님 원하시는 거 있나요? 댄스 빼고. 로그인했고 고생하셨네요. 말이 데려와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로 들을까요? 저 대신 마리로요? 그럼 일단 노래를 역시 회장님은 다르시네요. 아니 그걸 이제 아셨단 말이에요? 여기 목록에서 제가 오늘 새로 추가한 많은 노래가 있는데요. 어떤 걸로 할까요? 어떤 걸로 할까요? 이거 들을까? 아이고 잘못 줬다. 여기 있다. 뭐든지 대장님을 먼저 생각하시는군요. 맞아요. 멋진 회장님. 114488님 어서오세요. 왜 생방이에요? 에이프란 두르고서 내 앞에 수줍게 말하지 오늘 널 위해 요리한다고 재료를 준비하는 내 손길은 바쁘고 마음만 급하고 너는 이런 날 귀엽다 하고 잠깐만요. 키친 이소은 손으로 만든 저녁 식사를 선물하고 싶어 저 그리 솜씨에 실망하지마
그래 나도 처음이야 누구도 아냐 바로 너야 혹시라도 우리 사이 멀어진다면 난 어떡해 그래 너를 갖고 싶어 누구도 줄 수 없단 말야 너를 이유로 변했어 사랑하고 싶어 수학사랑님 어서오세요. 산책 삼아 오른쪽 왼바구니 왼쪽에 너의 파티죠 슈퍼에 들려 시장을 보는 거야 간식거리 부르고 가지고 살피고 네가 좋아할 우유도 사고 내 손으로 만든 저녁식을 선물하고 싶은 것 같은 우리 솜씨에 실망하지마 그래 나도 처음이야 누구도 아냐 바로 너야 혹시라도 우리 사이 멀어진다면 난 어떡해 그래 너를 갖고 싶어 누구도 줄 수 없단 말야 별의 이유로 변했어 사랑하고 싶어 이 컨텐츠 좋아요? 네, 사실은 이거 앞으로 정기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제가 도서관 다니면서 그 성인용 창작 동화나 아니면 짧은 영어 동화로 계속해서 할 생각이에요. 뭐 하루 종일 하면은 조금 목 아프니까 하루에 짧은 거 한 편? 아니면 이틀에 한 편? 이렇게. 참 잘했어요. 편해서 좋아요. 네, 분량 조절이 관건이에요. 오늘 이 책 아까 펼쳐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두꺼워서 좀 겁먹었는데 의외로 1시간 만에 끝나네요. 여러분들 추천 잘 하고 계신가요? 추천... 그림이 있으면 그림 많이 보여줘요? 알겠어요. 비비비비 포도다. 갑자기 가을이 왔나봐요. 며칠 전에 갑자기 포도가 나왔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밤에 창문 열면 날씨 덥지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초파리가 안 꼬여요. 갑자기 다 사라졌어요. 가을이 왔나봐요. 밤에 쌀쌀하죠? 네, 포도에 진짜 잘 생기는데 어저께는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깨끗이 말리느라고 그동안은 음식물 쓰레기를 못 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참외 껍데기랑 포도 껍데기 있었는데 초파리가 한 마리도 안 생기는 거예요. 날이 조금 시원해졌다고. 신기해요.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가을이 찾아왔어요. (9월이라고)
조용하다. 투표 몇 분이나 해주셨나 구경해 볼까요? 그 회장님도 이거 투표하셨어요? 지난번에 본인은 못하셨다고 삐지시더니 10월에 가을 여행 가야 돼요? 그러면 좋겠다. 등산 모임도 갖고 싶다. 근데 등산 모임은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높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서. 무슨 투표냐? 가을이 오면 여기 투표 보이지 않아요? 채팅창 쪽에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가을이 오면 들을까? 전 1번의 슈. 지금 34분이 이번에 안 삐졌지.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막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을 달리 오면 무슨 임창정 노래요? 임창정 노래 이거 머리카락 방향이 이상해서 인상 쓴 것처럼 보여. 임창정 노래 어떤 거요? 설마 제목이 오랜만에? 지금 투표 좀 볼까? 노래 혹시 부탁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투표 상태 36명. 저는 이거 실시간으로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음, 어, 어, 1번 러브어페어, 2번 내꺼야, 3번 보랏빛 향기를 하겠어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러브 레시피 한번 틀었었죠. 러브어페어? 설마 러브 레시피 말씀하신 거예요? 러브어페어. 임창정 거요? 아하. 그렇군. 여기 있네요. 슬픈 노래네요. 전주만 들어도 슬프네. 목소리 안 들린다.
자, 슬픈 거는 빨리 끊기로 하고 다음 노래 내 거야. 브라운 아이드 걸스인가? 부하 걸. 아, 시끄러. 맨날 또 쳐다보니 화가 나잖아. 신경 쓰여 정말 아, 이거구나. 남자잖아. 누가 너의 저번에 한번 들었던 것 같네요. 왜 넌 늘 어찌간에 불안하잖아. 한순간도 나는 묻지 않아. 얼마나 완벽한 남자인데 어떻게 나만 놓겠어. 사실은 눈에 안경이라도 날 보고 놀라는 사람 술배도 나의 두려는 그 누구보다 네가 최고인데. 내 곁에 오직 나만 널 알래. 내 눈속에 좋은 것만 볼래. 난 많이 알아. 너의 미소에 나만 아는 진짜 너의 매력. 내 곁에 오직 나만 가질래. 내 눈속에 네가 가장 멋지니까. 그때 난 자기가 나 하나만 좋은데. You're my so precious prince. You're like the sweetest cream. 내 맘을 손에 쥐네. 그건 오직 너뿐이야. 남들 눈에 바보지만 그게 나의 최고 미남. Ready, I'm ready, baby. 나의 그대 수준이야. 들썩들썩? 강주아님,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해요. 강주아님도 되게 보면 주기적으로 별풍선 선물해주시네요. 다음 노래는 제가 아는 노래예요. 아하, 월급. 자, 노래 전환. 아는 노래로. 아, 폰게임 안 했군요.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예쁜 두 눈에 향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만들어가요. 외로움이 다가와도 그래 슬퍼하지마. 답답한 내 맘이 더 아파오잖아. 길을 걷다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댄 나에게 사랑을 건네준 사람. 다시 넘었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1 된 딸이 있을걸요? 짝짝짝.
뭐가 와지? 강수지 언니. 아하, 안 올렸구나. 생년을 안 올리셨네요. 수가 없었네.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만들어가요. 외로움이 다가와도 그대 슬퍼하지마. 아파오잖아. 길을 걷다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 나에게 사랑을 건네준 사람. 책 읽는 거 다 읽었는데. 베로니쿠님, 오늘 계시더니 팬클럽 되셨네요. 베로니쿠님, 1더기1은 귀요미게로 팬클럽 59번째 가입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주 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벌레가 나비가 됐는데 나비가 더듬이로 벌레 쓰다듬어주고 같이 날아갔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제 우리 국어 공부 시켜드려야 되나요? 자주 오십시오. 자주 오십시오. 이라시아이마세. 일본어로 자주 오십시오는 뭘까요? 중국어로 찾아볼까? 어학사전. 아이고, 와주세요로 찾았다. 어학사전에서 영어로 하면 Please come to visit often. 자주 와주세요. Come to visit. 그 다음에 중국어로는 어딨지? 정확히 안 나왔다. 67년생이시군요. 거의 엄마 뻘이네요. 그분이 제가 그 라이브 카페에서 뵀었는데 본인 나이를 되게 일부러 숨기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네이버로 검색하지 말래요. 그러더니 진짜로 네이버에 올리지도 않았어, 생년을. 근데 그분이 노래를 하는데 진짜 못하시는 거예요. 진짜 못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보다 한 100배는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막 실망했는데 본인도 그걸 느꼈나 봐요. 본인도 자기가 이렇게 희마리가 없어서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걸 느꼈나 봐요. 거의 뭐 음치처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기 무대에서 본인이 막 울먹거리고 이래서 즐기러 갔던 사람들이 다 조금 슬퍼졌었어요. 푼님, 민트초코초롱님 어서오세요. 이건가요? 이거 검색해볼까요? 你常常过来一下好吗? 뭘까요, 이게? 당신 늘 오다 혹은 겪다. 시험삼아 해보다. 좋아. 무엇? 이게 뭐지? 무슨 뜻인지.
아, 이게 자주 오세요. 이 뜻인가요? 발음 괜찮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책 읽기 오늘은 끝났습니다. 유유, 줄차 떼놓으시면 내일 읽기 할 예정이에요. 오늘은 무슨 책 읽었냐면 꽃들에게 희망을. 이렇게 한글로 트리나 포올러스라고 써있어요. 작가가. 햇볕님 어서오세요.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많은 나비들이 생겨서 꽃들에게 희망이 생겼다는 거였네요. 제가 들은 내용은 벌레가 있는데 나비가 와서 만지고 번데기가 되고 둘 다 날아갔어요. 엉덩국님 어서오세요. 옛날에 배운 기억이 되살아나시는 듯. 후님 여기는 존댓말 방이에요. 제 추측에는 님보다는 나이 많을 듯요. 무슨 책을 읽냐고요? 어른을 위한 창작 동화나 짧은 영어로 된 동화를 앞으로 정기적으로 할 예정이에요. 오늘은 시험적으로 한번 창작 동화 해봤는데요. 오늘은 9시 반 정도에 한 방송 마치면 어떨까요? 아, 9시 반쯤 마칠까요? 이게 보니까 이샤가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인가 봐요. 아, 다음 달에 독일 출장 갈 것 같아서 독일어 하시고 싶으시군요. 님 마음대로? 지금 현재 투표 진행 중이에요. 제가 항상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라서요. 예의 없는 표현을 아주 질색합니다. 독일하니까 지멘스가 생각나요. 영어 책 읽어주세요. 참고로 오늘은 끝났어요. 목 아파요. 우리 님들이 투표 많이 해주셨나? 헐, 진짜요? 라지통님 어서오세요.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갈 예정인데 독일에서 배워요. 그러면 되겠네요. 부럽대요. 오늘 한 9시 반 정도에 방송할까 싶어요. 9시 반. 오늘도 좀 일찍 자놔야지. 내일도 하루 잘 시작하고 모레도 일찍 일어나서 시험을 칠 것 같으니까요. 잠깐 심심하니까 노래 조금. 튀빙겐? 안 가본 곳이네. 튀빙겐? 네, 일요일에 시험 보고 맛있게 먹고 올게요. 뭔진 모르지만. 내일은 저 뭐하고 놀 건지 아세요? 제가 내일 기분도 관리하고 컨디션도 관리해야 돼서 내일 논다 그랬잖아요. 내일은 제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을 예매해 놨습니다. 제 친구 표까지 다 예매해 놨어요. 오일랜드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롯데월드에 그 무료 주차권도 많이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무료 주차를 하고
저 공부 좀 한 다음에 얘기해요. 그 친구가 남자인가요? 남자 아닙니다. 그 사람 난 찬성일세. 제가 친구 것까지 예매를 해놓고 물어봤거든요. 표 사면 같이 갈래? 이렇게. 불닭님 어서 오세요. 근데 또 거기 제이롯데월드에 맛집이 진짜 많아서요. 맛있는 건 제가 얻어먹을 예정이에요. 근데 아쿠아리움 따위보다야 맛집이 훨씬 비싸니까 제가 이득입니다. 사실 맛집은 웬만한 곳은 1인당 최소한 5만원은 드니까. BJ님, 20살 중반이세요. 나가셨으니까 답변을 안 하겠어요. 안녕하세요. 그 정도 하트 줄 수 있죠? BJ님, 20살 중반이신데 공부하시는 건가요? 당장 그냥 20대고요. 그냥 20대인데 직업은 있고요. 취미 공부합니다. 취미로. 얼블루님 어서 오세요. 이거 저기 공지로 다시 올려야 되나? 취미가 공부인 건 아니고요. 아주 많은 취미 중에 한 개가 공부예요. 당장의 최대의 취미는 맛있는 거 먹기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 가서 나들이 하고. 저도 취미가 공부입니다. 자주 하지 않아서 문제죠. 음식값이 더 비싸서 흠칫하셨어요? 디너로 가면 1인당 15만원씩 할 텐데 제가 웬만하면 배려해서 런치로 가겠습니다. 동요세상님 어서오세요. 네, 디너 코스로 가게 되면 내일 뭐 먹지? 먹을 걸 미리. 네, 배려의 아이콘. 내일은 일단 만나자마자 런치 점심을 먹는 걸로. 아닌가? 토요일이라 어차피 런치랑 디너 차이가 없겠네요. 어차피 차이가 없네요. 민배님, 가끔 뵀었는데 가끔 말을 못하겠네. 가끔 뵀었는데 별풍선 10개로 60번째 팬클럽 가입 감사해요. 감사해요. 앞으로도 자주 와주세요. 휴식중님 어서오세요. 내일 노래방도 갈까? 여러분, 방종하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추천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기 엄지 보이나요? 엄지? 추천. 방종 전에 먼저 나가시게요? 네, 그래요. 이따가 또 봬요, 녹방에서. 소희구님, 어서오세요. 추천. 진짜로 나가셨네. 섭섭. 나가셨을 때 조용히 섭섭. 추천했습니다. 일을 하신다면 내일 쉬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참고로 저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일을 합니다. 추천해주신 분들 감사해요. 저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이 있습니다. 악!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주말도 좋고 평일도 좋아요. 평일에는 제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어서 좋고요. 주말에는 놀러 다녀서 좋고. 난 내일 등교하는데
아, 그래요? 교수님 때문에 대학원생이신가 봐요. 노, 노. 저도 등교라 그래서 중고딩이신 줄 알았어요. 유현님 어서 오세요. 방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 국가 근로장학생이라서 근로장학생이 그거죠? 뭐 학교에서 봉사활동 같은 거 하는 그거. 방종 카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네꾸님, 오늘도 변함없는 방종 카운트 감사해요. 아까 낮에도 낮 방송 카운트 하셨는데요. 안 돼! 라며 맞고 싶지만 지금 시간 베로니크님이 갑자기 카운트 7을 넣으셨어. 베로니크님 열혈팬 입성 감사해요. 감사해요. 지금 9시 반까지 오늘 함께 계신 분들 네꾸님, 내사랑포항님, 제비살님, 베로니크님, 온스님, 민배님, 텐더그릴치킨님, 오일랜드님, 얼블루님, 소이군님, 유현님, 좀 전에 나가신 엉덩국 철지자님, 철지다님, 그리고 방종하기 전에 나가버리신 강조아님, 섭섭함을 표현하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베로니크님이 또 2를 넣으셨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조금 있다가 녹방으로 전환할 거고요. 땡깡골인데.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녹방 전환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나가시는 거 제가 지켜보고 있을까요? 팔팔팔. 오늘은 꼭 검색해야지. 아무도 물어본 사람이 없어. 팔이 좋은 숫자라는 건 알긴 아는데 88888888 이거 뭐예요? 팔이 복이랑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군.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네요. 8888 막 이거 보니까 정신병원 가보세요. 막 이런 글이 있는데요. 아, 먼저 절대 안 나가세요? 네, 그럼 일단 녹화를 끄고 방송도